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경제기사를 매일같이 꾸준히 체크한 이후로 이걸 진작 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그때 헤드라인만 보고 경제기사를 읽었다면 지금 이렇게 매일 뭐 중요한 거 없나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더 촘촘하게 정보를 캐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90년대 이후 가장 큰 환율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그동안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실시간 실제 환율로 거래가 될 수가 없었었는데 이게 고쳐진다는 겁니다. 저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환율을 맞추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굳이 활용 방법을 찾으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매일 밤마다 미국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도 시스템이 안 따라주면 날이 밝은 다음에야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1200원의 달러를 샀고 1400을 돌파를 했는데 팔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가 새벽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정책이 나왔다면 몇 시간 뒤에 팔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빠르게 바로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달러 투자를 하는데 악재가 나왔다면 당연히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겠죠? 그게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하면 저한테는 좀 올드한 회사란 이미지가 큰 회사입니다. 이름은 영어지만 업종 최강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로 마케팅을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대처럼 뭐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일시적인 관심을 보인 걸 수도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기사를 보고서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한테 악재이면서 호재이기도 한 기사인데요. 악재인 이유는 지금 집을 팔고 일산 쪽 들어갈 생각인데 하필이면 지금 일산 쪽 재건축 풀어준 정책이 미리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용적률까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호재일 수도 있다는 건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자에 제가 사는 지역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일산 쪽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같은 비율 올라주기만 해도 차익을 더 남기고 일산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재건축에 특례가 생기게 되면 재건축이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전세가 뛴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축하는 동안 살 곳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애 있는 집에서 먼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 지역으로 임차를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당연히 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난 경제 기사에도 요약을 했던 공모주 얘기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장이 살아나니까 또 공모주 경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갈아타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모주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고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주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고요. 다만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청약을 한 뒤에 상장 첫날에 팔면 용돈 벌이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 거리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역풍이 심했던 건지 어제자로 철회가 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 쉽게 못 올리는 게 현실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게 올라버리면 서민들의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는 나중에 대중교통 인상에 데미지를 받지 않는 정도의 자산을 미리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젊고 돈을 벌지만 우리가 노후에 자식들을 다 독립시키느라 모아둔 돈도 다 쓰고 해서 남는 돈이 적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몇백원 몇천원도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자산을 미리미리 부려놔야 되는 거겠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10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역시나 연끌이들은 다 죽고 부동산 시장은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말에 반대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거주한채를 가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부동산 카페 글을 보면 누가 나이 들어서 전원에서 살기 힘들다라고 미리 집을 사라고 했더니 반박한 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며칠 전에 제가 얼마나 그동안 떠돌아다니며 살았는지를 체크를 했더니 엄청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울산이 고향이지만 대학교 때문에 떠나서 살았었고 군복무를 장교로 했었는데 3년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었고 취업을 해서도 서울에 있으면서 2년마다 이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젊을 때 삶살이가 좋을 때는 가능한 거지 나이가 들고 짐이 많게 되면 이건 모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은 집을 사면 재산세니 대출이자니 부담이라고 하는데 전세를 살아도 대출이자는 나오는 거고 월세를 살게 되면 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니게 되면 부동산 복비나 이사비 그런 것도 다 만만치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시간도 무시 못하는 거죠. 생활의 안정이 떨어진 것도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라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서글퍼지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집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빌라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빌라는 정말 찐 부자들이 사는 그런 고급 빌라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니면 재개발 호재라 터지는 걸 노리지 않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작년에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거래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 중에는 후회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은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지만 빌라는 팔 때가 문제인 거죠.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팔려야 의미가 있는 건데 빌라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재산은 의미가 없는 거죠. 다음은 배당주 투자인데 저는 이걸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인데 몇 년 전에 저는 갑자기 배당주에 꽂혔습니다. 나도 배당을 받으면서 놀고 먹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가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배당주 책을 보고서 50년간 주가가 오르면서도 배당을 해준 우량주로 세팅해서 적금 들듯이 사봤던 건데 그 뒤로 나스닥이 폭락을 했고 50년간 빠지지 않던 종목이 역대급 하락을 해주더라고요. 배당보다 주가 하락이 더 컸던 거죠. 50년이나 상승했으며 어지간하면 버티겠지라고 귀납적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생각이 박살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배당주 투자는 매력적인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자산이 정말 많을 때 자산의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산을 불려가는 지금의 우리에겐 아직 너무 이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루나랑 FTX 파산부터 해서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장이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금세 코인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인 쪽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분위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루나 이후로 코인을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각국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는 큰 돈을 넣지 않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소액이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챗 GPT라는 게 요새 기사에 자주 보이는데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뜨면서 구글도 검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구글 검색 엔진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펼쳐져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구글 번역기가 있는데 구글 번역기는 초반엔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현지화를 한 번역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 요즘 이용해보면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구글 계열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추천 영상을 보면 저의 성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 추천해주는 경우를 자주 보이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걸 떠나서 그렇게 많은 콘텐츠만 골라서 추천해줄까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야후니 라이코스니 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었고 어느 순간에 구글이 시장을 독점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글이 밀린 순간이 오고 있는 거죠. 이대로 구글이 시장을 내줄지 대책을 세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반대쪽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구글이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쪽으로 베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또 괜찮아 보이는 경제기사 10개를 가져왔고요.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